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숏 보셨나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춤이 나온 숏. 기억에서 지우세요. 아무튼 오늘은 지코악스 비기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비기닝은 다들 아시듯 지코악스 세계관이 우주 세계를 기반으로 만든 멀티버스 N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건데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1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이후 TV판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이거 혹시 스포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스포가 포함된 솔직한 후기 영상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코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코악스인가? 메타문법 변수 중 하나인 코악스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수를 꽂을 때 사용하는 변수 중 하나로, 결론은 이 코악스는 네 번째 변수로 다섯 번째 이후에는 Q와 X에 끼어있는 U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목의 코악스는 아홉 번째로 사용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건담 코악스는 건담 9号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름에 대한 뜻은 대충 알겠네요. 아홉 번째 제작 기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건담들도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요. 이제 어제 본 영화 스토리를 짚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코악스 비기닝 초반부는 역시나 샤아가 건담을 탈취하고 솔로몬 기지를 월면 도시 그라나다에 떨구는 스토리까지입니다. 그 아무로가 건담을 타고 샤아와 싸우는 모든 장면을 그대로 사용했죠? 네, 이게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샤아가 건담에 탄다는 것인데요. 진의 자쿠가 수리 중이라 샤아가 직접 나가고 거기서 건담을 발견하고 탑승. 그 첫 번째 전투가 건캐논과의 전투입니다. 이때 아무로가 건담을 타며 첫 번째 전투에서 했던 모든 상황들, 행동들 고스란히 샤아도 하는데요. 아무로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로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건담을 조종했지만 샤아는 아주 능숙하게 마치 건담을 테스트하듯이 즐기면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데님이 그런 대사를 하는군요. 이게 건담의 힘인가? 아니, 샤아 소령의 힘일지도 라고요. 네, 지코악스를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이건데요. 기존의 포스트 건담과 아주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샤아가 처음 건담을 타고 전투를 임했을 때 건캐논을 빔샤별로 잡습니다. 이때 아무로와는 다르게 샤아는 콕핏만 살살을 시전, 사이드 세븐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건캐논을 처리합니다. 이후 데님도 살아남는 거죠. 지원축 피해가 없다는 건데요. 페가수스급 전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함선의 조종실만 빔샤벨로 지져버립니다. 그 덕에 퍼스트 건담에 활약했던 화이트베스의 주역들 전부 죽임으로 변수까지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전 그게 기억이 나요. 아무로의 아빠가 서비스 샷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 물론 그때는 건담에 샤아가 탑승을 하고 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 누가 건담을 타고 있는 거지? 라는 대사를 하는 것까지, 이게 참 우주세계 팬들을 위한 서비스 샷이 많은 지코악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사이드 세븐을 빠져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토타입 건담과 노획당한 연방 자쿠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샤아가 힘들지 않고 쉽게 프로토타입 건담을 발라버립니다. 자쿠까지 완벽하게요. 그 와중에 서비스로 샤아킥도 한 방 날려주고요. 딱 여기까지. 저는 정말 여기까지 흥미진진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후에는 시간을 너무 건너뛰어서 설명이 부족한 장면도 많았고, 사이코뮤 시스템을 건담의 샤아가 탑재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이후 장면부터는 너무 스킵만 된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거기다 뭐 자비가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갑자기 연방이 솔로몬을 그라나다에 떨구려고 하고, 거기서 샤아가 사이코뮤 폭주인 제크노바를 일으키고 사라지고, 이렇게 초반부가 끝이 나버립니다. 상당히 긴 내용을 짧게 담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스킵된 게 너무 많죠? 자, 그럼 후반부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이 캐릭터는 개인적인 의견으론 나사가 조금 풀린 그런 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쿠나 건담을 탔을 때 이야기인 거죠? 네, 이 마추라는 캐릭터, 일단 비기닝에서 보여준 모습은 서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밝은 성격의 캐릭터,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똘끼가 약간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자쿠에 타는 것도 내가 저 녀석을 무찌를 거야! 라는 대사를 하는 거라든가, 갑자기 저게 더 강하다는 거지? 라면서 건담에 옮겨 타는 거라든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건 보통 녀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코악스에 탑재된 오메가 사이코뮤를 발동시킨다든지 정신력만으로 지코악스를 조종한다든지 자꾸 마부 그러는 것도 이 마부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치한 느낌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했고요. 지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부 스토리를 차라리 더 길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마추에 대한 스토리나 건담 배틀을 하게 되는 걸 나오면서 조금 저는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왜 하게 됐는지 이런 배경들을 더 풀어주는 스토리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인공 마추는 마지막 엔딩 컷에만 딱 등장은 하고 그 전의 스토리는 샤아가 사라지기 전의 스토리 조금 더 넣고 지온이 승리한 시점과 지코악수가 나오기까지의 스토리 이런 걸 좀 더 친절하게 설명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역시 카란가? 그래도 저는 나름 재밌었어요. 안 졸았거든요. 이거 시사회 끝나고 정식으로 개봉할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판도 기대가 돼요. 또 설명할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